솔리드웍스나 카티아, 오토캐드, 한글과 컴퓨터 등등 민사 손해배상 금액도 거의 한 수천만 원 정도 내용 증명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료이업법률사무소 김서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저작권 고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오토캐드, 한글과 컴퓨터 등등 많은 프로그램 불법 다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인 줄 몰랐는데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이 되는지, 합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어떤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실무자적 관점에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으로 내용 증명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그 PC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 IP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접속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IP를 정보를 가지고 고소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바로 고소를 해서 집이나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136조 읽어보면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이런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과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보통은 벌금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무혐의가 나온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 이 소프트웨어를 토렌트에서 다운로드 했다면 토렌트는 다운로드 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까지 되기 때문에 유포 행위까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중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개인 학습용, 취미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한 거면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업무용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보다는 당연히 처벌 수위가 낮게 되죠.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이나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최선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먼저 합의를 하는 방향, 고소인 회사랑 합의를 하는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 조사 출석하고 수사 대응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저는 합의 쪽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토렌트는 합의를 안 해도 기소유예 나오거나 손해배상 금액도 낮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형사에서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가 또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매 가격 에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위자료까지 얹어서 합의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금액도 거의 한 수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를 잘 방어한다 하더라도 민사가 들어와서 또 그 돈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다. 물론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합의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의 폭이 이제 달라져요.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해서 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사용한 이유, 사업장이라고 하면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품 사용을 몇 개라도 했는지, 앞으로 정품을 구매할 의지가 있는지 등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고 협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솔리드웍스 저작권 합의 대행을 진행을 해서 상대방 회사가 처음에 제안한 금액보다 3분의 1로 금액을 깎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건 합의를 많이 진행해 본 로펌에다가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인데 회사 사무실에서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는 회사 대표나 이제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런 거를 묵인했다라고 하면은 저작권법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저작권법 양벌 규정에 따라서 업무 목적으로 한 거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걸로 의율이 되다 보니까 합의를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개인 연습이나 공부 차원에서 그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다운을 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사 출석하고 수사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 업무용 사용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인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처를 적극 잘 구하면 최대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회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한 수백 회 정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 통상적이진 않지만 이 저작권법 고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무혐의로 이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에서 좀 풀기가 어려워서 다른 이제 성공 사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혐의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형사사건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잘 방어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요거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거나 조사 가고 출석해서 수사 대응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어차피 민사가 또 이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요즘에 특히나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무심코 불법 버전, 크랙 버전을 사용해서 내용 증명이나 고소를 당했다면 그때는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